자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몇 분? 저요? 네. 4명이요. 4명이요? 네. 고2, 중3, 중2, 요번에 대학생 1학년. 그냥 가는 것만 쳐도 돼요? 아이들이 많으니까 이제 집에서 이제 살림하고 해라라고 하지만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이 아이들 이 시기에 정말로 저도 여자가 밤에 심야에 택배 배송을 한다라는 거는 절실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 정말로 이 일을 잠도 안 자고 남들 자는데 일어나서 일하는 이 사람들의 이런 생활권의 생계 수단을 가지고서 쥐고 흔드는 것밖에 안 느껴져요. 저희들이 생각해 주는 게 아니라. 새벽 배송을 했을 때랑 주간 배송 했을 때랑 네. 이제 같은 업무량이라고 가정했을 때 네. 수익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요? 150 이상? 한 달에? 네. 과로라고 하는 거는 물량을 더 주지 않으면 되겠죠? 한 사람 앞에 물량을 제한하시면 되겠죠. 계속 쿠팡에서도 그러잖아요. 한 아이디로 주 7회를 못하고 주 5회밖에 못한다라고 했지만 편법을 쓰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회사들마다 잘 되는 회사, 저희들처럼 잘 되는 회사가 있는 반면에 잘 안 되는 회사가 있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럼 그런 거에 있어서 제도적인 장치를 해도 그런 편법을 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가 피해를 본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 그러면 이제 다른 방법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만큼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는 되게 벗어난 방법 같아서. 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어요? 네, 아닙니다. 예. 많이 짜증나. 추워서. 그럼 몇 시까지 가야 되는 건가요? 소분을 같이 해야 되니까 다른 회사 사람들하고 같이 소분할 때 내가 빨리 가면 제가 일을 더 많이 해야 되잖아요. 늦게 가면 그분한테 또 피해를 가하게 되니까 보통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균적으로 9시까지, 기상 시간은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되세요? 보통 제가 8시 반에 나오니까 7시 반에는 일어나죠? 일주일에 휴무는 몇 번 가지세요? 2번이요. 스케줄 근무를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 네. 일주일에 2번 휴무는 잘 지켜지나요? 네. 5일이 아니라 주 4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더 쉬고 싶으시면 일정에 따라서 팀장님이 그거를 조율을 해주시기 때문에 좀 전혀 문제 없어요. 그럼 휴가나 이런 것도 좀 일반 직장인들처럼 좀 가질 수 있는 건가요? 네. 아빠 칠순이라고 하셔서 가족들이 이제 해외여행을 일주일 정도 간다. 그러면 이제 다른 팀원들이 좀 배려해줘서 조금 더 하루 더 나와서 일을 해주는 경우가 뭐 1년에 뭐 한 번 있나? 뭐 그런 경우 있거나 왕왕 있어요. 계속 이동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일하는 중에 휴식 시간은 아예 못 가지시는 거예요, 요즘에? 휴식 시간은 각자 알아서 갖는 거죠. 이게 이제 결국엔 개인 사업자잖아요, 이게. 네. 그러면 자기 컨디션, 자기가 스케줄 조정하고 할 수 있는 게 있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중간에 차에서 한 30분 너무 피곤할 때 눈 감고 있을 때도 있고, 뭐 빨리 끝내고 집에 가고 싶을 때는 그냥 빨리빨리 끝내가지고 5시 반? 6시에 끝내서 빨리 들어가서 쉴 때도 있고. 그날따라 너무 일은 남아있는데 너무 피곤하다. 네. 그러면은 낮에 약속을 하거나 잠을 좀 못 잤거나 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운전하는 일이다 보니까 피곤하잖아요. 네. 그러면 힘들죠. 내가 제 컨디션 조절 못한 거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부탁을 하죠. 아니면 좀 몸 상태가 안 좋거나 몸살 기운이 있거나 그러면 팀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팀장님이 물량을 다른 사람들의 지원을 해주든지. 퇴근 시간은 보통 일정한가요? 퇴근 시간은 일정하지 않죠. 쿠팡 측에서 7시까지 일을 마쳐야 되는 시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게 7시에 아침 7시. 배송을 그때까지 맞춰라. 네네.
그때까지 맞춰야 되는 건데 이제 물량이 뭐 500개든 300개든 200개든 그 시간까지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500개를 가지고서 7시까지 하는 거와 200개를 가지고 7시까지 하는 거는 노동 강도도 다를 거고. 그리고 노동 강도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그래도 퇴근 시간은 늦어도 7시네요, 그래도. 네, 왜냐면 미스가 나면 안 되니까. 밤낮이 바뀌는 것 그 자체에 대한 어떤 어려움은 없으세요? 힘들죠. 아무래도 바이오리듬이 있는데 자야 될 때 자야 되고 일해야 될 때 일해야 되는 그게 이제 생체 리듬이 있는데 어렵죠. 아무리 낮에 뭐 암막 커튼을 치고 안대를 하고 잔다고 해도 밤에 자는 거랑 좀 다르니까 어려움은 있죠. 어려움은 있지만 심야의 일을 선택한 이유는 일단 교통체증, 네, 운전으로 해야 되니까 교통체증, 차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아파트나 뭐 집원이나 주차가 어렵고 그리고 퇴근 시간 사람들하고의 부딪히는 것들. 왜냐면 이게 어찌됐든 간에 배송을 하는 업무인데 엘리베이터를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계단으로 다녀야 돼요.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오피스텔도 마찬가지고. 여기 꼭대기층이어도 계단으로 가야 되나요? 엘베에서 내려야죠. 왜냐면 입주민들이 뭐라고 하니까. 왜냐면 네가 전세 냈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왜 이렇게 오래 잡냐. 정말로 엄청나게 욕 얻어먹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기분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죄송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엄청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게 되게 스트레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굳이 하면서까지 낮에 저는 그 스트레스가 되게 심했어요. 네. 주차하는 것도 스트레스도 있고 잠깐 세워놨지만 다른 차들이 갈 수 있게 냅뒀는데 막 내가 이 정도로 잘못했나 할 정도로 들어보지도 못한 욕들을 너무 많이 들어보니까 너무 힘들던데요, 저는.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새벽 배송을 했을 때랑 주간 배송 했을 때랑 네. 이제 같은 업무량이라고 가정했을 때 네. 수익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요? 150 이상? 한 달에? 네. 저 수입 때문에도 심야를 선택한 것도 있고. 오늘은 짐이 네. 몇 개인 거예요? 총? 총은 모르겠고요. 1차는 136개요. 그럼 보통 2차까지 하시는 거예요? 3회전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2회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차수가 올라갈 때마다 네. 물량이 점점 줄어들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차수마다 아니요. 물량이 계속 늘어나면은 네. 이렇게 감당 못하는 숫자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쿠팡 자체 내에서 물량이 2차회가 지금 12시에 나오거든요. 감당을 못할 정도가 나오면 관리자가 이 사람이 이 역량대로 2차의 물량을 못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말 그대로 백업이나 쉐어를 대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너네들이 빨리 끝나고 이 사람을 나중에 도와줘.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어차피 수입은 건별로 가져가니까. 그렇죠. 주 6일, 주 7일. 아무리 쿠팡에서 이렇게 막 제지한다 하더라도 할 사람들은 하더라고요. 근데 뭐 저렇게까지 하면요 좋은데 걱정된다 진짜 저러다가 사고 날까봐.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말려요? 본인이 한다는데. 근데 저희 회사는 다 차단을 시켜요. 그 개별 벤더사들의 어떤 뭐 양심이라고 할까? 어떤 노력? 이런 거에 그런 것 좀 같아요. 많이 달려있네요. 네. 짐 얼마나 실으셨어요? 2차에서는 짐을 100개 조금 넘게 실었어요. 자정부터 5시까지 배송을 금지하자 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금지가 아니라 네. 이 새벽 그렇죠, 배송 시간이죠. 기사들의 어떤 과로를 막아보자는 대화를 해보자는 거다.
과로라고 하는 거는 물량을 더 주지 않으면 되겠죠? 한 사람 앞에 물량을 제한하시면 되겠죠. 한 사람 앞에는 뭐 300개 이상을 뭐 할 수 없다 뭐 그런 제한을 하든지. 계속 쿠팡에서도 그러잖아요. 한 아이디로 주 7회를 못하고 주 5회밖에 못한다라고 했지만 편법을 쓰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회사들마다 잘 되는 회사, 저희들처럼 잘 되는 회사가 있는 반면에 잘 안 되는 회사가 있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럼 그런 거에 있어서 제도적인 장치를 해도 그런 편법을 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가 피해를 본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 그러면 이제 다른 방법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방법 안에 있어서 그 시간만큼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는 되게 벗어난 방법 같아서, 정말로 저도 여자가 밤에 심야에 택배 배송을 한다라는 거는 절실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 정말로 이 일을 잠도 안 자고 남들 자는데 일어나서 일하는 이 사람들의 이런 생활권의 생계 수단을 가지고서 쥐고 흔드는 것밖에 안 느껴져요. 저희들이 생각해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역으로. 좀 조금 더 생각해 보고 말씀드리겠다고 말씀드려요. 네. 아까 1차 때보다 신선 제품이 많아진 것 같아요. 아까는 이런 게 별로 없었죠. 이런 신선 제품들이. 그러니까 아이들 먹이는, 남편들 아침 식사 해주고 가는. 그래서 새벽 4시 막 5시에도 연락 와요. 고객센터에서. 쿠팡에서. 고객이 이거 아침 식사 해야 되는데 언제 오냐고. 그래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갔다가 배송하면 바로 이거 뜯는 소리가 나요. 꼭 필요한 물건을 아침 일찍 갖다 준다는 거를 네. 어떤 자부심 같은 것도 좀 느끼시나요? 그렇죠. 저 여기 쿠팡에서는 이거를 기프트라 그러거든요. 전 그 표현 되게 좋아요. 그러면 아예 없어져서 새벽 시간에는 그냥 문 열리고 닫히기 전에 그쵸, 툭툭 그쵸. 놓고 이렇게 그쵸, 오시면 그쵸, 되는데 그게 이제 주간에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주거는 안 되죠. 자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몇 분? 저요? 네. 4명이요. 4명이요? 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희들은 생계라고 말씀드리는 게, 누가 힘든 일, 몸 쓰는 일 하고 싶겠어요. 네. 혹시 제일 큰 자녀분이 요번에 졸업했어요. 고등학교? 네. 이제 아이들이 많으니까 이제 집에서 이제 살림하고 해라라고 하지만,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이 아이들 이 시기에 이제 저도 이제 다시 뛰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생계라고 하는 부분이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의 희망이 되었다라고 해도 좀 오버인 건 아니었거든요. $335개 했습니다. 아, 조금 했습니다. 아 그 정도면 적게 한 거예요? 적은 건 아니죠. 근데 편하게 한 거죠. 그냥 보통. 네. 땀 안 났잖아요. 초췌한가요? 뽀송뽀송하지 않나요? 모르겠네? 못 봤네? 거울을 못 봐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약간 내가 그렇죠. 처리할 수 그렇게 있는 하죠. 선을 좀 그럼요. 정해놓는 게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그 선이 기사님은 어느 정도 건수가 어느 정도? 건수요? 네. 저는
매출해서 한 달에 수입이 600에서 650? 이 정도 나와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짜 수고 많으셨어요. 아유, 쫓아다니시느라고.